자, 영도 교과서 525페이지입니다. 525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중복 등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 나와 있는데, 요거는, 과거에 25회 때 시험에 한번 출제를 낸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중복 등기라는 거는 오늘날 전산등기부 하에서는 중복등기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옛날에 종이로 돼 있었을 때는 이 중복등기가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말은 그냥 공무원이 등기부 종이죠. 그죠?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냥 막 쓰레기 버릴 때 같이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새로 만들었지. 오케이? 네. 새로 만들었는데 잃어버린 등기부를 다시 찾을 수 있답다. 그럼 등기부가 두 개가 되잖아요. 그죠? 이때 중복 등기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키를 딱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토지 중복 등기와 건물 중복 등기는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이 토지는 등기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건물은 등기법, 등기예규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는 있죠. 이해관계인이 있든 없든 불이익을 보는 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한 개는 살리고 한 개는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건물 등기와 불이익 보는 자가 있다면 손을 못 대요. 그 손을 못 댄다는 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소송을 걸어서 판결서를 갖고 해결할 수밖에 없어. 되죠? 그러면 옛날에 시험 문제 때 이걸 시험에 낸 거예요. 아니 안으로 들어가서 시험에 낸 게 아니고 요 자체는 그냥 시험에 내버리는 거라. 그래 어떻게 냈냐 할 때 이렇게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O 덱스다 X.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는 법의 규정이 있고 건물은 예규의 규정이 있는데 건물을 법의 규정이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낸 거라. 그건 출제인이 좀 아쉬운 문제였어요. 사실은 문제를 내려면 내용을 내야 되거든. 내용을. 오케이? 이게 법에 있다, 예규에 있다, 이걸 시험에 낸다는 거는 좀 곤란하지. 근데 뭐 출제인의 마음이니까. 그럼 일단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한 개만 딱 외우면 됩니다. 다른 거는 그 시험에 출제를 안 합니다. 일단 토지를 먼저 설명할게요. 토지를. 자, 보세요. 요렇게 되었어요. 자, 토지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자, 요렇게 되었어. 요렇게 되어졌어요.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자, 출발할 때 이렇게 출발해야 돼요. 토지는 불이익 보는 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한 개는 살리고 한 개는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선등기고 뒤에 있는 거는 후등기입니다. 선등기고 후등기입니다. 위에 거는 갑구, 아래 거는 을구 되죠. 그럼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자가 누구냐? 밑에는 없어요. 그럼 당연히 소유자가 갑 이래 나왔죠. 그럼 선등기도 소유자가 누구다? 후등기도 소유자가 누구다? 그럼 하나를 없앤다면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선을 없앤다, 후를 없앤다, 후. 그러면 선등기가 유효입니다. 유효.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를 지우면 안 되겠네요.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자, 요렇게 되죠. 그러면 선이 유효다, 후가 유효다? 선이 유효입니다. 자, 그런데 선 등기부는 소유권 외가 없어. 후 등기부는 1번에 저당권이 있더라. 1번에 저당권이 있더라. 그럼 이때는 선이 유효냐, 후가 유효냐 이 말이거든. 자, 봅시다. 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앞에 거를 없애든 뒤에 거를 없애든 관계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갑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저당권자 을은 앞에 거를 없애야지 뒤에 거를 없애면 을의 저당권 날아간다 안 날아간다? 그럼 선이 유효다 후가 유효다? 후가 유효입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럼 두 번째.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가 을입니다. 소유자가 같아, 다르다? 그럼 이때는 하나를 살려야 되거든. 우리나라 장남이 우선이다, 차남이 우선이다? 장남. 그럼 선이 유효입니다. 후가 무효입니다. 됐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저당권이 있더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보세요. 만약 선을 유효로 한다면 을하고 병이 죽지. 맞죠? 네. 근데 후를 유효로 한다면 갑이 죽지. 자, 합니다. 한 명을 살리랍니까? 두 명을 살리랍니까? 두 명. 그럼 선이 유효다, 후가 유효다? 후.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문자로 이제 해야 되거든. 짚어내 보세요. 자, 이거는 문자로 할게요.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 명인이 동일한 중복 등기를 정리할 때 선 등기부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없으나 후 등기부에는 소유권 외의 등기가 있다면, 자 보세요. 선 등기를 유효한다. 다시 후 등기. 자, 시작. 후 등기를 유효한다. 선 등기부를 폐쇄한다. 두 개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이쪽으로 씁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등기 명인이 다른 중복 등기를 정리할 때 선 등기부에는 소유권 외가 없으나 후 등기부에는 소유권 외가 있다며 후 등기를 유효로 한다. 선 등기부를 폐쇄한다. 됐죠. 자, 요거는 토지입니다. 토지. 제가 좀 전에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토지는 불이익 보는 자가 있든 없다. 무조건 한 개는 살리고 한 개는 없애버리는 게. 그러나 건물은 불이익 보는 자가 있다면 손을 못 대요. 자, 그러면 한번 똑같은 그림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1번의 소유자 값, 1번의 소유자 같아 다르다? 같아. 그럼 선이유다, 후가유다? 선. 자, 이제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에 저당권이 있더라. 그럼 칠판을 보세요. 지금 이 그림하고 있잖아요. 이 그림하고 그림이 같아, 안 같아? 같아. 자, 요것만 딱 구별하면 됩니다. 요것만 구별하면 됩니다. 토지는 선이유다, 후가유다, 후. 토지는 선이유다, 후가유다, 후. 건물은 선이유입니다. 건물은. 오케이? 자, 그럼 답할게요. 요 사람 누구다? 가. 요 사람 누구다? 가.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앞에 거를 없애야 돼. 뒤에 거는 관계없지. 그러나 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앞에 거를 없애야 돼. 뒤에 거를 없애면 을의 저당권 날아가야 날아. 그럼 을이 불이익을 봐야 안 봐요?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제해 줘야 되거든. 그럼 요 등기를 요리로 옮겨버리는 거라. 맞죠? 네. 그럼 을 불이익 본다 안 본다? 안 보지. 자,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다시 할게요. 소유권 보존등기 등기명인이 동일한 중복 등기를 정리할 때 선 등기부에는 소유권 외가 없으나 후 등기부에는 소유권 외가 있다면 법이 이래 놓습니다. 후 등기부를 폐쇄하고 후 등기부의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선 등기부로 이기한다. 법이 이래 놓는 거라. 그럼 선이유다, 후가유다, 선. 요것만 딱 구별하세요. 오케이? 네. 그러면 뒤에 거는 왜 할 필요가 없느냐 이럴 때 칠판을 보세요. 1번의 소유자가 누구다? 가. 1번의 소유 누구다? 을. 소유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잖아. 그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손을 못 대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다. 손 못 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저당권이 있어요. 손 된다, 손 못 된다? 못 된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그럼 어느 하나를 살리고 어느 하나를 없애면 불이익 보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손을 못 대면 법원으로 가서 소송을 걸어서 판결서를 갖고 해결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항상 요거를 갖고 낸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처음에 출발할 때는 토지와 건물은 다르다 하더라. 이게 첫 번째. 오케이? 네. 그럼 요거를 딱 이해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와 건물은 반대다, 반대다? 반대. 이 그림에서는 선이유다, 후가유다, 후. 이 그림에서는 뭐다? 선. 그래, 요리를 옮긴다. 요걸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안으로 더 들어가면 또 할 일이 있어. 할 이야기가 있는데, 이까지는 안 될 텐데. 자, 하나 해볼게요. 이까지는 안 될 텐데. 자, 해볼게요. 1번의 소유자 값, 1번의 소유자 값, 1번의 소유자 값, 1번의 소유자 을이거든. 소유자가 같아, 다시 할게요. 지금부터는 뭐가 들어오냐면 새로운 등기가 들어오는 거라. 그럼 새로운 등기가 들어오니까 등기를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거든. 다시 할게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등기부는 두 개입니다. 두 개니까 새 등기가 들어오면 이거 선 등기부에 등기를 해줘야 될지 후 등기부에 등기를 해줘야 될지 문제가 발생을 한다 안 한다? 하죠. 그럼 이제 지금 요겁니다. 소유자가 같아 다르다? 같아. 같으면 선이유다 후가유다? 선. 그럼 이거는 유효입니다. 그럼 이거는 묻고 무효. 오케이? 그럼 유효인 선 등기부에 새 등기 들어오면 수리한다 안 한다? 한다. 무효인 후 등기부에 새 등기가 들어오면 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요건 이제 이해됩니다. 소유자가 누구다? 가. 소유 누구다? 을. 갑하고 을이죠. 그럼 이때는 정합니다. 아까 손댈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둘 다 유효입니다. 손댈 수 없다는 거는 판결서를 가지고 해결할 때까지는 둘 다 묻고 유효. 오케이? 그럼 좋다. 다시 하세요. 여기는 그럼 위에다가 썼어요. 선등기가 유효. 이거는 둘 다 유효라고 썼어요. 둘 다 뭐다? 둘 다 유효다 이 말이에요. 판결서를 가지고 해결할 때까지는 둘 다 유효다 이 말이에요. 유효. 오케이? 네. 그러면 요 선등기부의 새 등기 들어오면 수리한다, 안 한다? 한다. 부등기부의 새 등기 들어오면 수리한다, 안 한다? 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에는 여기, 등기예규는 여기까지 나와 있거든. 근데, 까지는 시험에 안 낼 거예요. 요것만 딱 조심하면 됩니다. 오케이. 네. 통과. 525페이지 제일 밑으로 가볼게요. 등기소와 등기관, 등기부가 나오거든. 그 여러분들 이제 등기소의 관할입니다. 첫째 줄에 부동산 소재지 줄 것이에요. 옆에다가 요렇게 썼어요. 요렇게 썼어요.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라면 이 중복 등기는 그냥 버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버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자,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요즘에 이런 거를 시험에 지문으로 내더라고요. 그 지문으로 내도. 여러분들 이제 요 말만 조심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법에서 시험에 놓을 때 소재지라는 말이 나오고 주소지라는 말이 나와. 그럼 소재지는 사람이다, 부동산이다, 부동산. 소재지는 사람이다, 부동산이다, 사람. 사람. 이건 사람. 오케이? 요거는 뭐고? 부동산. 이해합니다. 그럼 쉬운 말로 해볼게요. 제주도에 제가 땅 1,000평 갖고 있어. 그럼 제 주소는 서울에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럼 부동산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제주. 소유자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서울. 그럼 저거 등기하려면 제주 등기소 등기해야 된다. 서울 등기소 등기해야 된다. 제주. 부동산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죠. 우리는 사람이 우선이다. 부동산이 우선이다. 사람하고 부동산은 부동산이 우선이지. 사람하고 강아지하고는 누가 우선이다? 말 안 해요. 네, 네, 통과됐죠? 네, 됐어요. 그러니까 고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등기관의 부당한 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오. 등기관의 부당한 처분 결정에 대해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오덱스다 X. 소유자의 주소지라면 오덱스다 X.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면 오더와이더 O. 그러니까 꼭 기억할 때 소재지, 주소지가 나오면 이거는 답이 하나도 없다니까. 전부 다 이게 답이에요. 이거는 없습니다. 통과. 한 장을 넘기세요. 명조. 자, 그 다음에 니은의 관할 지정인데 A입니다. 부동산의 수개의 등기소 관할구역에 걸쳐일 때는 신청에 하여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밑으로 갔습니다. 상급법원의 장. 이 자르세요.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대법원장 줄 것을 어느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사물을 다른 등기소의 위임자에다가 동그라미 주세요. 그러면 4번으로 갑니다. 첫째 줄 대법원장 줄 것을 정하여 그 사무의 정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등기관으로 내려오세요. 의입니다. 등기관이란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 공무원을 말하며 지방법원 그 지원과 등의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부 중에서 죽었습니다.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 그러면 동그라미 이번에 등기관의 업무 처리 제한입니다. 첫째 줄에 적었습니다. 자기,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됐죠? 자, 그럼 이리 오세요. 여기서는 지금까지 15년 동안 시험에 놓은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보기 속에 하나 뜬 적은 있어. 그게 등기사무의 위임권자가 떴어. 위임자. 그게 시험에 놓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는 처음에 이제 일어나거든. 관할 등기소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요게 이제 상급 법원의 장입니다. 상급법원장자. 그 다음에 등기사무의 위임권자가 누구냐? 대법원장입니다. 등기사무의 정지권자가 누구냐? 대법원장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관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지방법원장입니다.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에요. 지원자. 그 다음에 자기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자, 그러면 요 5개의 지문이 있는데, 일단 요거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거는 시험에 절대로 출제 못합니다. 이거는 법무사를 전공하는 사람만 시험에 낼 수 있는 문제で공인중개사 시험에 낼 수 없는 문제예요. 그냥 버리세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버리세요. 자, 그럼 이리 와보세요. 관할등기소 지정이라는 게 뭐냐 이러면은, 자, 저거를 알기 위해서는 자, 칠판을 봅니다. 지방법원 지원이 있어. 그 위에는 지방법원이 있어. 그 위에는 고등법원이 있어요. 그 위에는 대법원이 있지. 맞죠? 네. 우리는 가장 말단은 지방법원 지원입니다. 지원. 근데 여기에 칠판을 읽어보세요. 시작. 상급법원의 장. 그럼 상급법원의 장이니까 이 사람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요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답이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느냐 하면 이렇게 갑니다. 지방법원은 시도마다 하나씩 두는 게 원칙입니다. 시도마다 하나 돼.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만 틀려요. 서울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방법원이 5개입니다. 동서남북 중앙지방법원. 경기도는 인구가 많거든. 그래서 지방법원이 2개입니다. 2개. 그래서 한강 이남은 수원지방법원이 관할을 하고 한강 이북은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가면 고등법원이 있거든. 그 고등법원은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여기 이제 고등법원이 1개씩 있어요. 그럼 서울 고등법원은 말 그대로 서울을 관할할 것이고, 수원 고등법원은 경기도를 관할할 것이고, 대전 고등법원은 충청남북도를 관할할 거고,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가면 대법원이 있는데, 그냥 서울은 대법원 그냥 부르지 서울대법원 이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답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안산입니다. 여기가 안양입니다. 안양. 그럼 만약에 내가 안산에서 집을 지었다면 안산 등기소 가서 등기를 해야지. 안양에서 집을 지었다면 안양 등기소 가서 등기를 해야지. 그런데 안산하고 안양하고 경계선상에 집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이거 어느 등기소 등기할 거냐가 관할 등기소 지정의 문제인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올라갑니다. 안산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에요. 안양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 자, 그냥 여러분들 경기도잖아요.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가 어디다? 수원. 그럼 수원지방법원이 관할한다. 그럼 같아 다르다? 같죠? 그러면 수원지방법원장이 관할 등기소 지정권자라. 그럼 수원지방법원장이 안산 등기소 등기해라, 안양 등기소 등기해라 이래 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봅니다. 자, 이래 볼게요. 여기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입니다. 그럼 여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입니다. 동작구. 그럼 내가 구로에서 집을 지었다면 구로등기소 가서 등기하면 되고, 동작구에서 집을 지었다면 동작등기소 가서 등기하면 돼. 그런데 구로구와 동작구의 경계선상에 집을 지었다. 어느 등기소 등기할 거냐? 이래 나와. 그러면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남부지방법원이에요. 서울특별시 동작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중앙지방법원이에요.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이제 고등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고등법원. 그럼 서울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어디다? 서울. 어디다? 서울. 같아 다르다? 같아. 그럼 서울 고등법원장이 관할 등기소 지정권자라. 그럼 서울 고등법원장이 구로 등기소 등기해라, 동작 등기소 등기해라 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법무사 기출문제입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김천입니다. 여기는 충청북도 영동입니다. 여러분들 추풍령 고개는 들어봤죠, 그죠? 그 추풍령 고개를 넘기 전이 서울에서 내려갈 때 영동이고 넘어버리면 김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경계선상에 집을 지었다. 어느 등기소 등기할 거냐 이 말이다. 자, 지방법원부터 올라갑니다. 경상북도 김천이거든. 그럼 대구지방법원이에요.
충청북도 영동입니다. 그럼 청주지방법원입니다.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이제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경상북도 대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대구 고등법원이에요. 충청남북도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대전 고등법원이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위에 가면 뭐가 있다? 대법원이죠. 그러면 대법원장이 관할 등기소 지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대법원장이 김천 등기소, 영동 등기소 등기해라 이래 정해준다. 그럼 이거는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왜? 이럴 때, 저 제주도 사는 사람이 영동이 어디 있고, 김천이 어디 있고, 이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법무사를 전공하는 사람만, 등기를 전공하는 사람만 시험에 낼 수는 있어. 일반 중개사 시험에는 낼 수는 없어. 그런데 만약에 내면 어떡할 건데, 이래는 낼 수가 없어요. 오케이? 네. 그럼 이래 낼 수 없다. 요 글자를 낼 수는 있어요. 관할 등기소 지정권자는 시작 상급법원에. 자, 왜 상급법원에 대한 때 이렇게 자꾸 올라가잖아요. 맞다. 요래 시험 문제 낼 수 없어요. 오케이? 요거는 요렇게는 낼 수는 있는데 이거 이렇게 내면은 좀 막연하거든. 그런데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여러분들 전부 다 100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거 큰일 날 생각입니다. 오케이? 아니, 100점을 받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일 날 사람입니다. 그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제일 환상의 점수는 62.5거든. 좀 불안하니까 70점을 목표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맞다? 그 80점, 90점 받겠다는 그 사람은 엄청 좀 안 된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제 말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모르는 파트가 나온다. 그래서 넘겨버리면 됩니다. 그럼 뭐라고 넘기면 됩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 이러고 넘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라니까? 그 시험에 안 나온다? 이러고 넘겨버리면 됩니다. 그걸 막 이해도 안 되는데 애터지게 갖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너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럼 그냥 3번 이렇게 찍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맞다? 그냥 찍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16개를 맞으면, 24개를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40점 만점에 24개를 맞으면 60점인데 60점 아니다? 세법하고 합쳐서. 맞다? 우리 40개잖아요. 40개 문제가. 공시세법하고 저 이름은요. 세법하고, 맞네. 세법 합쳐서. 맞아요? 그럼 24개를 맞춰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 말을 역으로 말하면, 오케이? 돼. 16개나 틀려도 돼요? 안 돼요? 그걸 신경 쓰면 16개나 틀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개 버렸다고 해서 당락에 절대 좌우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면 이런 거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됐어. 자, 이리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등기사무의 위임권자거든. 그냥 이래 생각하세요. 예를 평택 등기소는 하루에 등기사무가 1000건이라. 안성 등기소는 하루에 등기사무가 10건이라. 그러면 평택은 엄청 복잡하고 안성은 엄청 한가롭거든. 그럼 평택 사무 일부를 안성 등기소로 넘길 수 시작 있다. 그럼 이거 누가 넘기느냐 시작 대법원자. 자, 전쟁이 일어났다, 코로나가 심하다, 등기사무를 정지시킬 수 있거든. 누가 정지시키냐 시작 대법원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관의 지정권자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볼 때 평택 등기소에 가면 공무원이 30명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을 법원직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등기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을 등기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의문을 가질 때, 아니, 등기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당연히 등기부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가? 그렇지 않습니다. 30명 중에 숫자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10명만 등기부를 작성할 수 뭐다? 있어. 그 10명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등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등기관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공무원이 30명이 있다면 네가 등기관이다. 네가 이렇게 지정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누가 지정을 해준다? 지방법원장. 그러면 지원이 있다면 지원장이 지정. 그럼 예를 들어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이러면 안산지원장이 안산등기소 등기관을 지정을 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요거만 딱 하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됐다, 안 됐다? 되죠. 이거는 상식으로 풀면 되죠. 등기관은 자신의 등기사무를 볼 수 없지. 배우자 등기사무를 볼 수 없지. 사촌인이 친족의 등기사무는 당연히 볼 수가 없지. 근데 이거 혹시 오해서 할 소지가 있으니까 등기관에 거기 보면은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요리 났죠.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사촌인이 등기를 때는 등기는 소유권성이라서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인 이상의 자 잠깐만 줄 거 보세요. 참여가 없으면 등기할 수 없다가 나오죠.
그러면 참여가 있으면 등기할 수 시작 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참고인 2명을 데려오면 볼 수 시작 있다. 그거 안 데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등기관이 지 등기 사무 보면 큰일 나잖아요. 100평을 1000평으로 고쳐놓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527페이지를 갑니다. 자, 등기부가 나오거든. 그럼 처음에 갈 때 동그라미 1번은 통과, 2번에 여러분들 기억하고 니은은 지문으로는 띄울 수 있지만 시험에 답으로 만드는 건 아니거든. 기억해 보면 등기부는 하나 토지마다, 하나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 안 둔다? 둔다. 근데 밑에 니은에 다만 일동 건물을 구분하면서 일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다가 동그라미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오지. 집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우리가 아파트 이라면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가 있거든. 그럼 여기서 101동에 표제부 있다 없다? 있지. 1701호에 표제부 갖고 얼고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요게 한 개다, 한 개 아니다? 한 개입니다. 그 다음에 요 101동의 표제부 있죠. 요거 하나를 가지고 1701호, 1601호, 1501호 전부 다 같이 쓴다, 따로 쓴다? 같이. 한 개를 갖고 다 같이 쓰는 거예요. 통과.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등기 기록의 양식의 동그라미 1번에 표제부, 갑구, 무슨 구, 얼구. 그건 됐고, 2번만 신경 쓰면 됩니다.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1동 동그라미 치세요. 표제부 줄 것이요. 전유 부분 동그라미 치세요. 줄 것입니다. 표제부, 갑구, 얼구. 됐죠?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등기 기록을 개설할 때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이를 얘기한다. 다만 구분 건물 등기를 해서는 죽었습니다. 전유 부분마다 고유번호, 전유마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자, 잠깐만 와보세요. 사람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없다? 있죠. 그럼 토지마다 고유번호가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여기 보세요. 요거는 건물이 칠판입니다. 한 개입니까? 따로따로입니까? 그럼 여기마다 전부 다 번호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그럼 여기에 우리 한 동에 100가구라면 100명이 살잖아요. 그 고유번호 하나가 돼야 됩니까? 100개가 돼야 됩니까? 100개. 여기마다 고유번호가 다 있어야지. 오케이. 네. 통과. 됐죠? 그 다음에, 폐쇄 등기부가 작년에 이제 지문으로 하나 떴는데, 그냥 폐쇄 등기부도 그냥 등기부입니다. 등기부니까 일반 등기부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아니, 폐쇄 등기부도 등기부예요. 그럼 다시 할게요. 이리 오세요. 한 개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보관철식 등기부가 있거든. 보관철식 등기부. 전산 등기부가 있어요. 그러면 옛날 등기부를 종이 등기부거든. 이 종이 등기부를 보관철식 등기부라고 불렀어요. 그 왜 보관철식이냐? 보관은 그냥 물건을 보관한다. 철이라는 거는 편철이지, 편철. 종이니까 100장씩, 200장씩 이렇게 묶어서 철에서 보관했다. 이래서 보관철식 등기부입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번에 전세권이 있다. 2번에서 1번 전세를 말소를 해서 3번에 저당이 있어. 4번에서 3번 저당권을 말소시켜서 5번에 저당이 있어요. 자, 요렇게 됐거든. 그럼 이게 옛날 등기부입니다. 그럼 이 등기부가 전산화됐거든.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컴퓨터로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요? 옮길 때 요 위에 4개는 말소된 등기입니다. 요거는 현재 유효한 등기입니다. 요 정도 알겠죠? 네. 그럼 옮길 때 말소된 이거 옮길 필요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옮길 필요 시작 없다. 살아있는 것만 올립니다. 자, 여기서 요 말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옮길 때 요거 몇 번입니까? 올라갈 때는 1번입니다. 1번. 오케이? 네. 그리고 갈로 열고 전, 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등기부를 떼보면 요 글자가 나와. 그럴 때 요 전이라는 거는 전에 있던 등기부 5번에서 옮겨와서 적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요거 옮겨 적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는 창고로 가야지. 여러분들 폐쇄라는 말하고 폐기라는 말하고는 틀리죠. 그죠? 폐기는 찢어버리고 태워버리는 게 폐기지. 폐쇄는 창고에 보관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게 폐쇄지. 여러분들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합니다. 영원히. 그럼 좋다. 옛날에 등기부가 종이의 시대 때 그 어떻게 영원히 보존이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종이가 예를 들어서 30년이 딱
연도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30년이 딱 되면 마이크로 필름으로 사진을 딱 찍어가 영원히 보존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컴퓨터니까 뭐 그런 거 필요 있다 없다? 없지. 컴퓨터니까 복제가 다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지. 그 옛날에 등기부는 종이를 영원히 보존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일정 기간이 딱 지나면 마이크로 필름으로 사진 촬영을 딱 해놓고 종이는 없애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럼 그때부터는 마이크로 필름 요게 폐쇄 등기부다 등기부 아니다? 등기부입니다.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합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이제 작년에 기출문제 이렇게 냈어요. 폐쇄 등기부를 열람 발급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발급할 수 있다 없다? 폐쇄 등기부도 등기부라니까. 그럼 등기부니까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 뭐다? 있다. 등기부니까 영원히 보존한다. 어디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개만 조심하세요. 책으로 가서 할게요. 여러분들 그게 동그라미 폐쇄 등기의 표에 3번으로 가세요. 3번으로 가면 폐쇄 등기기로는 영구히 보존 줄 것이요. 폐쇄 등기가 열람 동그라미 칩니다. 정명 동그라미 정명 위에다가 발급이라고 써요. 발급. 여러분들 이거 정확한 이름은 정명서를 발급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열람 발급받는다 이래 말하지.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옆에다가 요래만 썼어요. 요래만 썼어요. 전부 정명서. 일부 정명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요. 요거는 OX. 그러니까 전부 정명서는 등본이고 등본. 일부 정명서는 초본이에요. 초본.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에 익숙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죠? 그게 이제 전산화에서는 전부 정명서, 일부 정명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쇄 등기부는 전부 정명서만 발급이 돼.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거지. 일부 조금만 이렇게 한 줄만 넣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장을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루의 3번에 자, 갈로 읽고 1번으로 내려오세요. 장부의 보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동그라미 1, 2번을 묶으세요. 그럼 1번에 등기부 줄 거세요. 여러분들 봅니다. 첫째 줄에 등기부죠. 옆에 갑니다. 폐쇄 등기부죠. 그다음에 등기부의 부속서류잖아요. 그 뭐를 기준으로 잡는다? 등기부. 맞아요? 네. 근데 2번을 잠깐 내려보세요. 2번에는 신청서에다가 기준으로 잡았어요. 신청서. 찾았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 딱 할 때 등기자가 들어가면 영구 보존이고 신청서가 들어가면 5년 보존이고 이렇게 딱 해버리면 되는 거라. 그래서 1번에 끝에 보니까 무슨 보존? 영구 보존. 2번에 보니까 몇 년 보존? 5년 보존. 그러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동 금지가 있죠. 그럼 옆에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묶으세요. 등기부 통일이다 통일하다? 통일. 밑에 거는 등기부입니까? 신청서입니까? 신청서.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등기자가 들어가면은 정답입니다. 전쟁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는 반출할 수 없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신청서잖아요. 신청서. 자, 죽었습니다. 법원의 명령 촉탁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 이러는. 그러면 신청서 옆에다가 지적공부라고 썼어요. 지적공부 쓰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죠. 지적공부도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에는 반출할 수 뭐다? 있다. 그러면 전쟁, 천재지변 이외에 반출할 수 있냐 이 말이거든. 지적공부는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득하면 반출할 수 있고 신청서나 기타 부속서류나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영장으로 반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장부의 공개입니다. 공개. 자, 첫째 줄에 누구든지 줄 것이에요. 끝에 등기 기록 줄 것이에요. 한 칸 밑에 열람, 한 칸 밑에 발급. 그러면 오른쪽에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요거 조심합니다.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 줄 것이에요. 첫째 줄 끝에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열람을 동그라미 치고 밑에 옆에 왼쪽에 발급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 요래 공부를 해볼게요. 지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자, 열어보세요. 여기에 처음에 이야기할 때 보존이 나오고 반출이 나오고 열람 발급이 나오거든. 자, 보세요. 여기에서는
등기부가 있고 무슨 서가 있다? 신청. 뒷글자는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딱 갖고 구별하면 되지. 같아, 답이 같아, 안 같아? 같이. 되죠? 그러면 등기부죠? 영원히 보존한다. 어드바이더? 5년 보존한다? 맞아요? 네. 그럼 요 두 개는 요렇게만 딱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열람 발급이라. 열람 발급은 칠판 요거 읽어봐요. 시작. 등기부. 칠판을 봅니다. 요거는 시작. 등기 기록이지. 그러면 이거는 기록이니까 한 개다, 한 개 아니다? 여러분들 등기부를 열람 발급한다는 거는 평택시 전체를 열람 발급합니까? 평택시 삼성동 100번지만 합니까? 100번지만 하는 거지. 맞다, 맞다, 맞다. 100번지니까 한 개지, 한 개. 그 한 개는 등기부라는 표현을 쓴다. 기록이라는 표현을 쓴다. 기록이래, 기록. 맞아요? 네. 그 등기 기록입니다. 그럼 요거 보세요. 등기 기록의. 시작. 부서 서류. 요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요거는 이제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요거는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 시작 있다. 요거는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뭐만 된다? 열람. 여기 이제 중요한 건 발급이 안 된다 이 말. 이거는 열람만 된다 이 말. 됐죠? 그러면 칠판을 다시 갈게요. 이거는 누구나지. 누구나니까 대리인이 할 때도 위임장은 필요가 없다. 이거는 이해관계인만이 되는 거지. 그럼 누구나 할 수 없지? 그럼 대리인이 할 때는 위임장 첨부 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래 공부를 하면 됩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29페이지에 등기절차 총론입니다. 총론인데, 여러분들 그 앞에까지는 시험에 놓으면은 일반적으로 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한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등기절차 총론은 복잡하거든. 여러분들 총론하고 강론은 있잖아요.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 총론은 강론에서 언급되는 걸 한꺼번에 모아서 공부하는 게 총론이고, 그러면 강론은 총론에서 배웠던 걸 강론에서 하나하나 다 적용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요리로 가볼게. 공부 잘 되고 있죠? 고생이 많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일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게가 올해 한 해일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 이제 등기절차 총론인데 먼저 출발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에 신청이 있고, 접수가 있고, 심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실행이 있어요. 등기 완료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두 개로 딱 나누어 볼게요. 두 개로 나누어 볼게요. 요렇게 나누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럼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러면 갑하고라고 매매합니다. 매매하면 갑은 매도인 시작 등기 의무자, 을은 매수인 시작 등기 권리자. 요거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갑하고 매매합니다. 자, 갑하고 매매하면서 소유권이 신청합니다. 신청. 자, 신청은 이거지. 맞아요? 자, 신청합니다. 요 등기부를 보세요. 신청합니다. 누굽니까? 가. 접수했어요. 누굽니까? 가. 저 심사했어요. 누굽니까? 가. 그러면 여기까지는 갑이에요. 맞다. 그럼 요거 읽어봐요. 시작. 그럼 이렇게 갔지. 이제는 누구? 을이지. 맞아요? 네. 그럼 요거는 갑이다, 갑아이다? 가. 그럼 요거 읽어봐요. 시작. 등기. 그럼 이 라인에는 시험 문제는 전부 다 답이 등기 의무자다 이 말이에요. 권리자는 없어요. 맞다. 맞아. 그럼 요 라인에는 답이 무슨 자고? 권리자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 용어입니다, 용어. 자, 요즘에 용어는 제공했다, 제출했다, 첨부했다. 이 말이 나오면 전부 다 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신청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용어가 요 세 개 중에 한 개가 뜨면 답은 전부 다 무슨 자가 답이고? 의무자가 답이다. 권리자가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요거 갖고 해볼게요. 등기필정보 제공은 의무자가 한다면 오더와이다. 그럼 권리자가 한다면 오덱스다. X. 이렇게 놓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해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거 했네요. 그죠? 그럼 요래 됐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작성했다, 교부했다, 통지했다. 요런 용어가 나오면 등기는 끝났다, 안 끝났다? 그러면 출제인은 권리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맞다. 그러면 요 용어가 나오면 출제유는 의무자를 묻고 있고, 이 용어가 나오면 출제유는 권리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요거 이제 해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 이제 신청이 나오거든. 그럼 신청이 나오면은,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느냐, 등기 신청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래 나오지. 그럼 여기서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이래 놓으면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요게 누가 일어날 때, 자, 요렇게 나옵니다. 당사자가 있거든. 그 여기서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3자. 조금 더 크게 할게요. 저 지우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지우겠어요. 누가 등기 신청 이래 놓으면은 원칙이 있고 뭐가 있고 예외. 그 원칙 이래 놓으면은 당사자 무슨 죄이다? 신청, 관공서, 촉탁이 촉탁. 예외 이래 놓으면 등기관의 뭐다? 직과 법원의 명령이에요. 요까지 됐죠? 네. 그럼 이제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당사자. 그럼 여기에서 당사자가 나오지. 그럼 무슨 자가 나온다? 당사자가 있다면 당사자의 반대는 제3자잖아요. 맞죠? 네. 그럼 여기 이제 당사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말자가 단독신청, 공동신청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공동신청이라면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하면 뭐다? 공동. 칠판을 봅니다. 둘 중에 혼자가 하면 단독이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혼자라는 거는 누구를 말한다? 권리자를 말한다. 그 권리자 혼자 하면 등기가 뭐고? 단독. 의무자가 들어가면 뭐다? 공동. 맞아요? 네. 그러면 단독 신청에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자, 그 다음에 제3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제3자 이래 놓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괄 승계인이 등기할 수 뭐다? 있다. 대리인이 등기할 수 뭐다? 있다.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뭐다? 있다. 각종의 대위 신청이 있는 거야. 이런 거는 전부 다 제3자가 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럼 이제 이걸 배우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책의 529페이지를 보세요. 신청주의에 봅니다. 첫째 줄에 부동산 등기법은 당사자 동그라미 칩니다. 신청. 관공서 동그라미 칩니다. 촉탁. 따라한다. 그러다. 그러면 또 셋째 줄입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등기관에 동그라미 칩니다. 직과. 법원에 동그라미 칩니다. 명령. 됐죠? 네. 그게 지금 요거를 말한 거예요. 됐죠? 자, 한 장 넘기세요. 넘기면 이제 당사자 신청주의가 나오거든. 요거는 조금 좀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